네, 이번엔 박문한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FMC 얘기해 주셔야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연준이 그린스펀의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그린스펀 시대의 연준은 신비주의였죠. 그린스펀이 통화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면 그 말을 해석하는 데만 3, 4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했었죠. 그러다가 버냉키 시대에 와서는 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소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활용되기도 했고요. 또 그 이전에는 없었던 기자회견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자넷 옐런의 시대인데요. 지난 월요일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의 낭독문에는 오로지 원론적인 단어로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제각기 연준의 의중을 해석하기에 분주했지만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제각기 다른 생각이 상충하기 시작했죠. 마치 그린스펀의 시대처럼 말이죠. 가장 대립이 심한 시장이었다라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외환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좀 더 미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반영되는 모습이었죠. 오늘 새벽 달러 인덱스는 인덱스 기준으로 1% 이상 후퇴했습니다. 달러의 약세가 진행됐죠. 외환시장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던 그 GDP 성장률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좀 더 뒤로 밀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채시장은 주시하는 곳이 가이드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6베이스포인트 이상 상승했는데요. 금리가 상승했다. 이것은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사라진 것을 두고 당장 6월에라도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채권시장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럼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GDP 성장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만 정상적으로 좀 나와줬다고 해도 시장은 금리 인상 시기를 6월에서 9월 사이에 정상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발표되었었던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제가 보기에 그다지 나쁘진 않았거든요. 명목상으로는 지난해 4분기 2.2%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2%로 발표됐습니다만 많은 분석가들이 이미 컨센서스에도 크게 미달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부 조사기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까지도 제시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컨센서스 좀 하향했다고 해서 그다지 큰 의미는 일단 없습니다. 폭설 한파 영향이 GDP 성장률을 약 1%포인트나 까먹었고 서부 항만 노조 파업 부분에서 약 0.3%포인트 정도의 결손이 있었다면 이 두 가지 중대한 일시적 요인만 제거한다고 해도 오늘 새벽 발표된 GDP 성장률은 약 1.5%로 발표되었었을 겁니다. 여기에 유가 영향마저 고려한다면 아마도 지난해 4분기에 발표됐던 2.2%에 그다지 모자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GD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개인들의 소비인데요. 개인들의 소비가 폭설 한파로 인해서 크게 줄었다. 이것만 입증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건 의외로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증해 보죠. 궁극적인 소비의 의지는 호주머니 속의 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지난 1분기 실질 가처분 개인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에 3.6%보다도 큰 폭으로 드러난 6.2%로 집계됐습니다. 거의 2배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1273억 달러였던 개인 소비 지출 증가분이 지난 1분기에는 고작 78억 달러로 무려 16분의 1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득은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지출 증가분이 이렇게 많이나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춥고 미끄러워서 밖에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머니에 돈은 들어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세 가지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서로 대립을 할 때는 대개 10중 8구는 채권 시장의 방향성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둘째,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진한 미국의 성장률도 내면을 살펴보면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연준에서는 경제지표 위축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경기 예측에 관한 한 연준에 있는 10명의 노인들이 대가입니다. 저보다도 하는 총재보다도 몇 수 위입니다. 그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미 선언했는데 다른 이견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6월에서 9월 달을 금리 인상의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